가장 빠르게 개선하는 발표의 기술. 오늘은 1시간 만에 여러분의 발표의 기술을 확실하게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발표 특강이에요. 제가 발표 특강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알고 싶으시면 LBC 방송국 검색하셔서 화술강좌 커리큘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기본기, 그리고 비기, 그리고 요령. 굉장히 그럴듯하죠? 가장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요점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발표의 기본기입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발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3P 얘기를 해요. Purpose, 그리고 People, 그리고 Place, 이 세 가지. 그래서 앞머리를 짜서 3P라고 하는데 내가 이 발표를 왜 하는지 목적이 우선 중요하겠죠. 이 목적은 발표를 크게 나누자면 강연, 그리고 강의, 제안 PT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발표를 할 때 강연하듯이 마이크 하나 들고 내 인생을 떠드는 건 강연이죠. 말 그대로 강연, 자유롭게 얘기하고 차트나 이런 게 아닌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리고 논리적이 아닌 좀 더 감성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 그런 이제 강연이에요. 그런 강연 스타일로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PT를 딱 깔아놓고 좀 더 대화도 해갈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학생한테 하는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하지는 않은 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트도 있고 완전히 감성적인 얘기를 또 아니지만 감성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강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강연과 대칭되게 완전히 이제 차트로 얘기하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제안 PT라던가 경쟁 발표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식의 발표를 해야 되는가, 그 목적, 그러니까 어떤 유형, 그리고 그걸 왜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마지막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발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발표를 하다가도 중간에 질문이 잘못 들어왔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건 또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참석자들에 대한 것, 그리고 공간에 대한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간은 미리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참석자들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 수준에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일부러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질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중의 수준에 맞춰서, 너무 쉬우면 지루할 거고 너무 어려우면 그래도 지루하겠죠. 이제 그 적정한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럼 기본기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예요. 이것도 이제 강의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지만, 여러분이 원고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그 준비를 어느 정도 제대로 했다, 발표를 할 때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원고를 준비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PT를 만드는 거예요. PT를 만드는 거 간단하죠? 근데 여기 이 PT를 만들 때 좀 많은 내용을 담으세요. 텍스트도 꽉 채우고, 처음부터 다듬으려고 완전히 막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꽉 채우고, 좀 봐도 지저분하더라도 담을 수 있는 걸 한번 다 담아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시나리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쭉 안녕하십니까부터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PT에 익숙해지면 이런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PT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PT도 다듬고, 그 다음에 PT를 간략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를 다 쓰면, 왜냐면 처음부터 PT를 간략화시킨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쓰면 내가 하려던 걸 까먹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쓰지고, 그 다음에 PT를 다시 다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나리오가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뭐뭐뭐입니다, 뭐뭐부터 쭉 다 쓰겠죠. 나중에는 그걸 키워드만 쓰면 돼요. 1페이지에서는 준비하기, 준비에서는 과정, 이게 중요한 키워드만 딱딱딱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허설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리허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내가 가진 시나리오로 원고를 읽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제스처, 어떤 손동작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까지가 혼자 하는 연습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는 어느 정도 사람을 놔두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가상으로 청중을 놔둔 상태로. 근데 여기서도 이제 대본을 제가 쓰라고 하면 대본을 가지고 나와서 읽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알고 계시죠? 대본을 가지고 들고 나서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할 거면 이런 발표 강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발표라고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그거는 그냥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요즘에는 심지어 텍스트로 쳐놓으면 컴퓨터가 읽어줘요. 그냥 컴퓨터로 읽어도 되고, 그냥 발표 자료랑 텍스트 보내서 알아서 읽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발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PT를 깔아놓고 중간중간 보면서 커넥용으로 쓰세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발표 자료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만약 그게 힘들다면 발표 자료 이렇게 컨닝해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건 그래서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이 리허설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의 시작이에요. 리허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훌륭한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리허설을 할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시선이에요. 발표할 때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능하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되면 청중을 군데군데 바라봐 줘야 돼요. 군데군데 바라봐 주는 요령은 제가 문장을 마치고 그 다음 문장에서 다른 청중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문장 단위로 청중을 바라보는 거예요. 청중과 직접 한 명 한 명 시선을 맞추시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면 시선을 옮기는 훈련만 처음에 일단 해보는 거죠. 그것을 리허설 때부터 해야 돼요. 한 명을 내가 두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연습하면 좋은데, 이제 그 한 명을 연습하는 게 예를 들어 직장 상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습할 수는 없겠죠. 직장 상사가 더 높은 사람, 뭐 임원한테 발표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한번 봐주겠다고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보는 시선을 훈련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청중이 있다면, 뭐 부모님을 모시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친구나 동생 혹은 형 뭐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팀원들을 앞에다 놓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과제 발표면 발표를 하기 전에 최대한 실제 발표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비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는 말 그대로 정말 발표의 기본기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기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전문가처럼 자신감 있게 발표하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전문가들의 자신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난 경우는 1%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좌절, 과거에 좌절했던 경험, 마음속에 떨리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야, 나는 원래 타고났어, 잘해, 이런 자만감까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자신감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이 제 책에도 있지만 말하기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근데 그 나가 두 가지죠. 정말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이건 그대로 이제 제가 집필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에 있는 텍스트니까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게 두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아니면 아예 좌절해서 나는 원래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남이 생각하는 나, 이게 두려우면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웃기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인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본인을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각인가? 실은 그렇지 않죠. 나는 원래 못해, 그건 없어요. 원래 사람들은 다 못해요. 그렇죠. 거기서 그걸 이겨내고 나가는 게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비웃으면 비웃는 거예요.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 훈련도 일단 비웃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비웃음을 다시 유쾌한 웃음으로 바꾸는 그 노력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말을 잘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발표는 연기예요. 발표는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발표에서 떨지 않는 요령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떨린다는 고백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떨린다는 고백을 하는 요령이 있는데, 소개팅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소개팅에서도 써먹기 좋은 방법인데, 사람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막 소개팅에서 잘난 척 이렇게 나 소개팅 많이 해봤어 그래서 하나도 안 떨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유쾌하게 상황을 리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지 못할 바에는 제가 소개팅에 경험이 없어서 참 많이 떨리네요. 아유 참 떨리는데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참 어색한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여워 보입니다. 잘할 것 같고, 그래 노력한다는 게 어디야.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발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긴장되지만 이 긴장을 이겨내고 제가 준비한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도록, 뭐 좋은 반응이라기보다는 뭐 과제의 목적에, 발표의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떨린다는 얘기가,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발표 제가 잘 안 해봐서 좀 걱정이네요. 어제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오늘 발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이렇게 걱정이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어쨌건 내가 좀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지만 제가 충분히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떨림이 좀 가라앉습니다. 떨림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선택일 수는 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냥 내가 질문하는 것, 또 하나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질문하는 것. 일단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질문하는 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죽거나 내가 더 긴장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노련하게, 악의적으로 노련하게 나를 긴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이 발표 처음 해보셨나?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했을 때 내 긴장감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짜놓은 내 팀원이라던가 뭔가 그런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다? 이것도 위험해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대답은 본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면 오늘 발표 제가 준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좀 긴장돼 보이나요? 네, 좀 긴장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질문하고 대답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대답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 외에도 좀 팁들이 있는데, 문어체를 뭐 대화체로 바꾼다거나 이러면 좀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이제 뭐뭐 하겠습니다보다 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평소랑 말이 비슷해지니까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은 이건 이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이거는 또 요령이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그걸 보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을 많이 하는 것. 리허설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질문을 잘 준비하고 대답을 잘 한다, 만들어 놓는다, 이건 좋은 생각인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질문은 청중의 집중을 발표자에서 청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조금 그 사람의 긴장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데 더우셨죠?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에서 내가 더웠나? 라는 생각으로 그게 좀 옮겨가요. 이거는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나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발표를 정말 잘할 수 있으면 굳이 그런 질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을 끝내주게 쫙 풀어서 이 사람의 집중도를 마지막까지 유지시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 있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비기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비기는 전문가처럼 떨지 않기였어요. 두 번째 비기는 전문가처럼 페이지 넘기기예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발표 자료를 보지 않고 띄워놓지 않고 옆에서 이제 몇 가지 텍스트만 보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띄워놨을 때는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에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말을 끝내고 넘기고 보고 제목 읽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를 안 상태에서 그 전 페이지에서 제가 첫 번째 비기는 떨지 않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비기 바로 페이지 넘기기입니다. 라면서 그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겠죠. 물론 계속 뭐 환경상으로 어둡고 PT만 밝혀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저를 쳐다볼 겁니다. 제가 말을 하고 청중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페이지가 넘어가는지를 아예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게 실은 요령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제 말이 특히나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제 말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을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려면 여러분이 페이지 구성을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그 제목을 자연스럽게 전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연습을 해야, 그리고 이게 페이지를 내가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다라는 게 실은 발표자료 전체의 논리성이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논리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무엇입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끊기는 말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PT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죠. 페이지 넘기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청중의 시선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 PT로 옮겨가게 만드는, 이 청중의 시선을 제어하는 기술은 실은 굉장히 많죠. 뭐 가장 쉬운 게 포인터로 가리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령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비기 세 번째인데 전문가처럼 대응하기예요. 전문가처럼 대응하려면 여러분이 여유 있어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비기였던 떨지 않기를 유지한 상태여야 돼요.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응대하는 게 결국 여기서 해답인데, 먼저 이 청중이 질문을 할 때 혹은 청중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은 발표의 목적을 놓지 않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닐지언정 최소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미래에 내 편이 돼주어야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표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혹은 뭔가 평가받을 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을 대응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아니면 적대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응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건 실은 이제 영업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들을 쓰셔야 되는 거죠. 좀 상대를 설득하고 협상할 때 yes but 보다는 yes and,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요령들이 있는데, 그 질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좀 비겁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질문 시간을 그 사람이 확보를 하면 내가 좀 대답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이게 여의치 않고 너무 비겁하다 생각이 들면 발표 자료에서 약간의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빠진 게 아니라 당연히 설명했어야 될 키워드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구조 방식을 통해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어째 저거 몰라서 저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일부러 질문을 유도하는 부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답을 준비해 놓는 것, 뭐 이런 것도 요령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빈틈을 일부러 드러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책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대답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데이터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오늘 저녁까지 확보를 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이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거나, 뭔가 이제 바로 대책,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책까지 이렇게 바로 딱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전문가처럼 대응하는 법, 화수강좌에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순간정리화법. LBC 화수강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요. 뭐든지 세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질문이 왔을 거예요.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떨지 않고, 전문가처럼 응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처럼 페이지를 넘기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발표의 기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첫 번째로 전문가처럼 떨지 않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말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 이런 대답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상대가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을 한 번 더 복창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복명복창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머리를 엄청 굴려야겠죠. 대답을 할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똑같이 머리를 굴리는 것도 그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질문이군요. 그 질문을 다시 읊으면서 질문 시간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질문 시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정된 질문을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 시간도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시간도 확보하고, 이 사람의 질문도 명확하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먼저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런 세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언어 순발력, 두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순간정리화법 LBC 강의에서 들어보세요. 거기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에도 이 내용은 실려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세 가지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사람 이미 다 알고 있었네,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요. 순간적으로 이걸 생각해내야 되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순발력은 훈련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1, 2, 3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하나를 말할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첫 번째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설명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거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뭐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중요해요. 내가 언급했던 거를 쥐고 끝까지 가는 것.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지죠. 내가 뭔가 전문가한테 대답을 들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세 번째 빅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저 친구 발표 좀 해봤는데 저 친구 발표를 좀 잘하는데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떨지 않고 페이지를 넘길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에도 이렇게 전문가처럼 응대를 한다면 어느 발표가 실패를 하겠습니까? 실패를 한다 한들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꼭 이 세 가지 비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사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령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요령이 있을지. 요령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에서 중요한 순간들 한번 쭉 훑어보죠. 이런 걸 이제 쭉 훑은 거는 발표 강좌나 제가 논문 쓰기 강좌 등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뒀기 때문에 길게 다루진 않을게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그때 자기소개를 할 때는 발음이 좀 중요해요. 짧고 좀 정돈된 그런 발음으로 저는 무슨 발표를 하게 된 임철웅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퍼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죠. 내가 좀 발음이 안 좋아도 강조하는 말, 지금 제가 강조라는 말을 강조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퍼즐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집중을 높였단 말이죠. 이런 요령, 이게 두 개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좀 사투리가 있어도, 말이 좀 어눌해도, 그리고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음이나 이런 언어 습관 같은 거는 고치려고 애를 써야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올 거예요. 자기소개를 멋있게 딱 하고 목차가 딱 나왔을 때 목차를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다음 목차로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착 넘어갈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목차를 하나하나 다 읽고 있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랑 시간이 짧을 때, 그럴 때 목차 읽기를 약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느 게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그리고 첫 페이지까지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내가 할 말을. 그래야 안 떨 수 있어요. 내가 하다가 말이 막히면 떨림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안 떨려면 첫 페이지까지는 좀 외워놔야 돼요. 뒤로 가서 좀 긴장이 풀리고 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뭐 여러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페이지에서는 좀 오래 머무를 수도 있겠죠. 그런 페이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페이지 좀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옆에 떠 있겠죠. 편집 과정에서 이 페이지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10페이지 PT를 한다 그래서 1분씩 10분간 발표한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페이지는 뭐 10초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5분간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문장을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LBC 방송국 구독해주세요, 뭐 제 책 좀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준비해 놓는단 말이죠. 이제 준비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Q&A에서는 아까 전문가처럼 응대에서 설명드렸죠. 그렇게 청중을 리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요령은 지금 여기 이제 떠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런 요령들은 제가 그동안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혹은 뭐 기업에서 사람들에게 발표를 가르치고 조언을 하면서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잘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은 위에 이제 노말과 밑에 이제 크리티컬이 있는데 이 노말 부분에서는 이제 꼭 생각하셔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크리티컬은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발표를 하러 들어갔을 때 발표하기 전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짧게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 전체를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크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격식체로 뭐뭐 하세요 뭐 이런 요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이건 아까 떨지 않기 위해서 뭐 쓴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건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하면 좋은 거, 하지 않는 거, 안 해야 되는 거는 구구절절 막 늘어놓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뭐뭐 다른 주제 이런 걸 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못했고요. 정말 듣기 싫어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듣는 입장에서. 그래서 네가 발표할 거면 빨리 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신 없어 보이는 말들. 제가 이건 그냥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말버릇 같은 것도 고쳐야겠죠. 그리고 대답이 예상되지 않는 질문. 내가 질문해놓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청중 입장에서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서로 이제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 만지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절대 해야 되는 것, 목차 언급하는 거, 목차를 짧게라도 언급을 해야 돼요. 다 읽는 것도 안 되지만. 그리고 발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된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가 뛰어나다고 해서 막 임기응변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발표를 만약 구성할 때는 좀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오늘은 무엇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소한 제목에서라도 말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근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꼭 붙어야 되고, 근거로 뭔가 통계가 있다면 그 통계에는 출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논리가 자연스럽게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건 꼭,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4개 분면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마이크를 쓰는 발표 장소에서 마이크에 대고 바람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후후인데 듣는 사람들은 퍽퍽 소리가 나요.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마이크에 대고 바람 불면서 마이크 테스트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다가 여러분이 강의를 하는 교수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면 팔짱 끼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손 넣거나 다리를 꼬거나, 이제 강단이 있고 그 뒤에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뭐 잠깐 꽂다 뭐 굽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발표 자료 10분 발표 자료에서 다리를 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본 읽는 거, 이건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을 모르고 임기응변으로 다음 페이지 보고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거, 이거 눈에 띕니다. 바로 알아요. 전문가들 사이끼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머예요. 유머러스한 발표 좋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발표에 좀 익숙해졌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유머러스하게 하려면 리스크가 좀 큽니다. 특히나 유머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제가 농담 하나 할까요? 벌써 재미없잖아요. 이 말 들으면 재미없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얘기 아세요? 라면서 벌써 재미없어요. 준비된 유머를 할 때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 오늘 오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뭔가 분명히 없는 얘기 길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유머를 할 거면 사람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아니면 뭔가 역설적인, 그래서 또 하면 안 되는 게 실은 유행어를 따라하는 거예요. 유행어를 따라하면 장점은 사람들은 그 유행어가 나오는 개그 프로를 본 기억에 웃습니다. 그렇게 웃길 수는 있어요. 한 번 웃기고 두 번 웃길 수는 있는데 그게 발표자 혹은 발표 자료 전체에 있어서 크게 플러스 요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 웃기면서 집중도를 높인다? 그건 되지만 이 발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청중이 유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치가 오히려 좀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몰 토크. 요즘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스몰 토크는 결국 잡담 혹은 한담이에요. 어설프게 하느니 안 하니만 못합니다. 발표에서 굳이 잡담이 필요한가? 안 필요해요. 안 해도 돼요. 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서 굳이 잘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끼워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중할 건 훌륭한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이런 걸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기라고는 했지만 시간이 남으면 준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멋진 자기소개, 그리고 훌륭한 내용, 그리고 내용들 간의 논리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청중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우선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안 재봤는데 1시간 정도 됐죠?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발표 스킬을 확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관심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LBC 방송국 화술강좌 커리큘럼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화술강좌는 화술 상담은, 그리고 심리 상담, 그런 등등의 다양한 컨텐츠들은 계속됩니다. 만약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혹은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